어제부터 일반 판매가 시작된 그 옥중 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0시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이 됐고 일단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에 사면 복권까지 됐습니다. 그 옥중 서간록에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정치 복귀 시사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측면도 좀 있긴 한데 조금 과한 거죠, 그건? 아니,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과한 거죠, 솔직히.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희가 이제 사면을 얘기했을 때 항상 건강을 얘기했었는데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놓고 지금 너무나도 말이 많고 많은 해석이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사면을 놓고 마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도 문제인 것 같고 안 내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만날 것이냐 이런 질문에 현재는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안 내시는 그런 것 같아 보인다. 근데 본인이 이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전에 그 정부에서 좀 있었던 분들의 어떤 패널로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자세로 나오고 있으면은 만난다고 해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민주당 쪽이니까 그 내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두 번째로는 메시지를 안 내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약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입장을 대변한 쪽에서는 이것들이 마치 뭐 민주당에서 다 조작해서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다 종합하다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복잡하구나.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 쪽 소속으로 나오신 많은 분들께서 탄핵의 강 아직까지 건넌 것이 아니고 지금 다시 건너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만나줘도 안 만나줘도 그게 다 메시지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 잡음이 나올 걸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년 사면 대상에 원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포함을 한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아마 비슷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의 어떤 뭐 형평성이라든지 또 다른 이석기 전 의원이나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가석방과 복권 문제 사실 이걸 기준으로 따지다 보면 계속 이제 또 진영 간에서도 계속 분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잡음들이 날 거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셨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충분한 해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내지는 아니면 신년에 대선 이후에 다른 대선 후보한테 그다음 대통령 대신한테 양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정치적 의도와 부연 설명이 없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언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그런 관심이고 메시지도 관심인데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뭐 완전히 안 미친다고 하면 거짓말일 테고요.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가 탄핵을 맞이한 지 벌써 4년, 한 5년 정도가 흘렀고 그간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강정책부터 이제 국회의원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도 많이 달라졌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잔상처럼 남아있지만은 끊임없이 극복해야 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어떤 전국을 흔들 만큼의 큰 이슈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사면이 돼서 어쨌든 사회로 나오신 이상 저희도 묻어둘 건 묻어두고 또 극복할 건 극복해 나가면서 좀 다음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경 대변인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게 내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다. 지금 보면 이제 조원진 대표가 또 비판하고 있고 같은 윤석열 후보를 좀 비판하고 있고
또 권성도 장제원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데 그때 탄핵 국면에서 뭐 중심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2019년도 중앙지검장일 때 그때 그 이제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였었죠. 그때 네. 당시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걸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와서 최종 얘기했던- 결정권자라서요? 네, 그렇죠. 아니요, 승인권자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본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관련 법규 상해에서도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권자, 결정권자는 윤석열 후보 그때 이제 지검장이었던 거 맞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가 뭐 민주당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약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풀어가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반론 받겠습니다. 네, 뭐 조원진 전 의원은 저 국민의힘이랑 상관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공화당 국민의힘과는 대표. 전혀 예. 상관없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같이 엮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보수 진영에서는 야권 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 맞는데요. 결국 이거를 어떻게 봉합해내고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대구에 가서 당대표 선거 때 탄핵강을 건너야 된다고 우리 유권자들한테 당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핵강을 거의 다 건넜습니다. 저는 사실 완전히 다 건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이것을 배를 돌려서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경 대변인 김재섭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